공빈과 인빈.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광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선조에겐 정비 의인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의인왕후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임신을 하질 못했어요. 정비가 임신을 못하니 선조의 관심은 후궁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죠. 가장 총애를 많이 받던 후궁은 공빈 김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빈 김씨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바로 선조의 장남 임해군인데요. 게다가 얼마 안 있어 공빈이 아들을 한 명 더 낳으니 그가 바로 선조의 차남 광해군이었죠. 그런데 광해를 낳은 뒤 산후병을 얻고만 공빈. 결국 공빈은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광해를 낳은 지 2년이 좀 지나 사망하고 맙니다. 이 때문에 선조는 훗날 광해더러 제 어미의 살을 찢고 나온 놈! 이라고까지 했죠. 한편 공빈은 죽는 순간까지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선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전하, 신첩이 이리도 아픈 이유는 다른 후궁들이 신첩을 저주했기 때문이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린데 또 선조는 이걸 믿었는지 공빈이 죽은 뒤에도 한동안 다른 후궁들을 멀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공빈을 많이 사랑하긴 했나 보죠. 그런데 왕이 품을 수 있는 여인이 한둘도 아니고 눈만 돌리면 여인이 넘쳐나는데 언제까지 죽은 공빈만 그리워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선조는 그새 새 사랑을 찾아 나섭니다. 선조의 선택을 받은 여인은 인빈 김씨였습니다. 근데 선조도 또 선조인 게 그새 인빈한테 홀딱 빠져서는 인빈이 낳은 아들 의안군과 신성군만 총애하고 임해군이랑 광해군은 거들떠도 안 봐요. 뿐만 아니라 인빈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선조의 총애를 받아 자식을 무려 9명이나 낳습니다. 이 중 4명이 아들이에요. 1577년에 선조의 셋째 아들 의안군을 낳고 1578년에 넷째 신성군을 낳고 1580년에 다섯째 정원군을 낳고 1589년엔 여섯째 의창군을 낳습니다. 이 중 다섯째 정원군이 바로 훗날 왕위에 오르는 인조의 아버지예요. 어쨌든 공빈은 이미 죽었고 인빈은 선조의 마음을 독차지했습니다. 자연스레 임해군과 광해군은 선조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의안군과 신성군이 선조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간혹가다 임해군이 삐뚤어진 이유가 이러한 환경 탓일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아니면 광해군의 총명함을 알아챈 임해군이 일부러 못난 짓을 해서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겨주려 했다는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둘 다 말도 안 되는 게 일부러 못난 짓을 했다고 하기엔 그 수위가 해도 적당히 해야죠. 무슨 막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환경 탓에 삐뚤어졌다고 하기엔 정원군이나 순하군처럼 선조의 다른 아들들 중에도 비슷한 결을 보이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내재돼 있는 DNA가 발동한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영웅이 된 세자. 자, 그러다 세자 건저희 문제가 터지죠. 자세한 내용은 선조 7편 세자 건저희 문제와 종계 변모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선조 나이가 벌써 40이라 이제 세자를 책봉해야 하는데 일단 첫째 임해군은 나가리고 셋째 의안군은 11살의 나이로 요절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남은 후보는 둘째 광해군과 넷째 신성군 둘밖에 없습니다. 둘 중 신성군은 아직 어려서 총명함을 드러내지 못한 반면에 광해군은 어려서부터 총명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신하들 입장에선 당연히 광해군을 세자로 삼고 싶었겠죠. 근데 문제는 선조가 노골적으로 신성군을 총애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괜히 정철이 눈치 없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달라고 말 꺼냈다가 서인이 다같이 실각해버려요. 자, 이 시절엔 왕 나이 40이면 당연히 세자 책봉해야죠. 근데 이걸 갖고 이를 이렇게나 키운다? 이건 사실상 말만 안 했지 광해군 말고 신성군을 세자로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하들 사이에서도
신성군이 세자가 될 거란 생각이 만연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592년 임진왜란이 터져버립니다. 조선의 비밀병기 이일과 신립은 초반부터 개박살나고 일본군은 발에 모터가 달린 듯 빠르게 한양을 향해 북상했죠. 누가 봐도 한양을 버리고 피난을 가는 게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전쟁이 나면 전쟁 중에 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빨리 세자를 세워야겠죠. 지금 세자를 세우려는 이유 자체가 혹시라도 왕이 잘못될 경우 왕위를 잇기 위함인데 다 큰 18살짜리 광해군을 냅두고 15살밖에 안 된 신성군을 세자로 세우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다만 이미 이전에 한번 건조의 문제로 난리가 난 적이 있으니 대신들도 차마 말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결국 선조가 먼저 광해를 세자로 세우자고 합니다. 광해를 세자로 세우는 것이 어떠한가? 원래대로였으면 세자를 책봉할 때 5일 동안 성대한 잔치를 치러야 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광해는 조촐한 임명식만 하고 바로 피난길에 오릅니다. 일단 피난을 가긴 했는데 왜군이 순식간에 한양까지 먹어버렸다는 사실을 들은 선조는 겁을 잔뜩 먹고는 아예 나라를 버리고 명나라로 도망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세자 광해에게 조정을 싹 다 넘겨주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신들의 거센 반대에 막혀 결국 실행에 옮기진 못한 선조. 선조는 결국 이항복이 제시한 타협안을 수용하기에 이르는데 그 타협안이 바로 분조, 즉 조정을 둘로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전하와 세자저와 두 분께서 한 곳으로 가시면 혹시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후일을 대비할 수가 없사옵니다. 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나는 요동으로 가서 명의 원병을 청할 테니 세자가 조선에 남아 군무를 담당케 하는 게 어떠한가? 아니 상식적으로 하려면 반대로 해야죠. 둘 중 한 명이 타국으로 넘어가야 한다면 세자가 가고 왕이 남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선조는 자기가 중국으로 가겠다고 해요. 게다가 말이 분조지 사실상 광해에게 죄다 떠넘기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근데 선조가 하도 우기니까 결국 선조는 평안도로 가고 광해는 함경도 쪽으로 가기로 결정이 납니다. 자, 이제 요동이 코앞입니다. 좀만 더 가면 명나라 땅이니 선조는 가슴이 벅차올랐겠죠. 그런데 원래 명나라가 선조의 망명을 거절해버립니다. 아니 지금 체면이고 뭐고 다 던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때 한산대첩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시작된 조선의 격렬한 저항. 결국 더 이상 앞으로 나가는데 한계를 느낀 일본군은 진격을 멈췄고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은 반전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선조와 대신들의 애달픈 호소에 못 이긴 명나라는 결국 지원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렇게 명군까지 합세하자 이젠 진짜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일본군은 한양으로 퇴각하고 조명연합군도 남하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이를 본 선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에 철판 딱 깔고 조선에 남아 왕노를 계속해 먹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한편 분조를 맡게 된 광해는 원래 함경도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함경도가 이미 왜군에 점령당했다고 합니다. 임해군과 순하군의 트롤짓으로 함경도의 민심이 돌아서 버리는 바람에 함경도가 너무 빨리 일본군의 손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광해였다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저라면 평안도로 갔을 겁니다. 근데 광해는 여기서 남쪽으로 가길 택합니다. 그야말로 적진 한가운데를 누비며 무너진 정부를 바로 세우는데요. 조정을 떠났던 관료와 선비들이 광해를 찾아왔으며 흩어진 민심이 광해에게로 모아졌죠. 심지어 명나라에서도 광해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어요. 명나라 측에서 먼저 왕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그만큼 광해의 활약은 대단했고 이 시기의 광해는 그야말로 조선의 조정이자 풍전등화 같던 나라를 지킨 구국의 영웅이나 다름없었죠.